반갑습니다. 이정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장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에 좀 더 많은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게 됐고, 또 컨설팅 요소에서 중요한 요즘은 동영상 마케팅이나 영상 촬영, 또 유튜브 쪽을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영상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퀄리티나 또는 영상을 평소에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자주 촬영을 해야 되니 영상 장비에 대한 욕심이나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듯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가볍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장비로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당연히 휴대폰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해보고 또 사진 촬영하고 있는 거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촬영. 두 번째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카메라인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DSLR 카메라로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까 해서 카메라도 마찬가지 여러 개 사용을 해봤겠죠. 렌즈도 바꾸고 여러 가지 영상에 맞는 걸로 다양한 장비를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캠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캠코더는 생각도 못했죠. 캠코더라는 생각을 안 하고 DSLR로 해야 되나? 아니면 휴대폰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촬영을 좀 더 임하는 게 편할 수 있을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비를 준비해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고민요? DSLR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캠코더를 준비할 건지. 그래서 저도 이 2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메인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아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캠코더와 DSLR 이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에 의한 설명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LR이랑 캠코더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지금 제 기준은 이거예요. 첫 번째, DSLR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고 캠코더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캠코더 가지고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DSLR을 가지고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도 가능하지만 원래 주 목적이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아마 DSLR 중에 영상 촬영할 수 없는 장비는 거의 없죠. 요즘 영상 장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 상품 촬영하거나 간단한 어떤 촬영 중에 영상을 중간에 좀 삽입을 해야 된다면 카메라에서 바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강의라든지 긴 녹화가 저희가 20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이게 20분 촬영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적어도 6시간, 7시간 긴 촬영 동안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하다 보니 20분이 되는 거듯이 아마 긴 영상을 촬영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은 사진은 DSLR로, 영상은 캠코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마 유튜브 보시거나 다른 어떤 영상 보시면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했는 거, 그래서 DSLR로 포커싱 장난 아니죠. 화질도 너무 좋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캠코더로 넘어간 거 아마 보실게 되실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영상은 캠코더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기준이 들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DSLR입니다. 오늘은 캠코더를 소개를 해야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캠코더 몇 개 샘플로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DSLR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촬영할 때는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야외에 나가서 몇 개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을 하려면 캠코더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했던 고민, 앞으로 유튜브나 영상을 휴대폰으로 할까 DSLR로 할까? 당연히 DSLR이 낫죠. 앞으로 영상을 DSLR로 할까 캠코더로 할까? 기준을 캠코더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나중에 오랫동안 풀 영상을 찍으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개 영상 중에 보통은 얘가 30분 이상 촬영도 잘 안 되겠지만 30분 이상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발열량이 심해서 CCD가 카메라 자체가 손상이 많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랑 메모리만 허락을 한다면 배터리도 바로 충전시키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촬영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풀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장은 각각 나눠서 되지만 저희가 따로 껐다 켰다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게 캠코더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캠코더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또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얘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면 다시 전원을 켜고 영상을 맞춘 다음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만 DSLR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아마 이거 무시 못할 거예요. 들고 영상만 얘만 열면 바로 촬영이 시작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아무 기능 없이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열고 켜고 메모리 카메라로 바꾼 다음에 촬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순간 촬영이 굉장히 폐쇄해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캠코더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문해서 바로 꺼내서 열고 바로 촬영이 시작하시면 2초 이내에 바로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고 순간을 촬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죠? 네, 이 기종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작은 기종이기 때문에 바로 촬영하고 진행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일단 먼저 우리 어떤 장비로 해서 유튜브를 좀 할까, 영상 촬영을 좀 할까에 대한 고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뭐 제가 간단하게는 얘기 드리지만 이 사이에 엄청 많은 장비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남은 것은 저희가 사진은 사진 장비로 따로, 영상은 영상 장비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하다 보면 뭐 4시간 정도, 6시간 정도 강의를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해요. 짧게 그냥 어떤 영상을 보고 촬영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비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만 기준으로 본다면 캠코더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캠코더.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캠코더가 하면 좋을까를 또 고민하게 되겠죠. DSLR 아니고 휴대폰 아니라면 앞으로 영상 찍는 게 이제 캠코더를 해야 되는데 캠코더가 어떤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사용을 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여기 있는 소니 이게 CX450이라는 장비고요. 소니.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또 이 장비는 AX43이라는 장비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 앞면이 맞죠? 네.
두 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왜 교수님은 이 장비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용도를 설명을 드리면 선택하실 수 있는 범위선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를 하든 휴대폰을 하든 사실은 우리 장비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주렁주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캠코더 하나 사용을 함으로 해서 이 캠코더 하나면 끝. 예전에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아마 제 휴대폰 영상 촬영하는 거 보시면 여기에다가 짐벌을 연결하고 이게 영상미는 좋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영상이라는 게 고정해서 삼각대 놓고 찍는다면 모르겠지만 얘를 들고 찍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외로 또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손뜰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짐벌을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비가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캠코더 사용하고 나서는 이 캠코더 안에 기본적인 손뜰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캠코더에서 그냥 간단히 요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다른 장비보다 덩치가 큰 거 같고 휴대폰보다 크기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촬영하는데 어디서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녹화할 때 요거 녹화 영상 틀어놓고 그냥 바로 플레이 시켜둬요. 킥업 끄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풀프레임에서 제가 자르기 때문에 음성하고 영상하고 만일에 따로따로 저희가 녹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그 편집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먼저 좀 드릴 거고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CX450 제가 다시 박스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CX450이고요. 이 박스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요 장비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쓰고 있는 장비가 AX43이라는 장비고요. 네, 카메라는 요 캠코더입니다. 자, 보시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꼈는 어떤 장점들 또는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겠다라는 것만 비교해주는 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순간으로 바로 촬영할 수 있고 스냅 사진으로 찰나 있죠. 예를 들어서 1분이나 2분, 3분 이내 그냥 금방금방 1분 이내에 60초 정도 찍고 중간중간에 뭔가를 넣어야 될 때는 제가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고요. DSL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 촬영하면서 갑자기 내가 영상을 좀 촬영을 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럼 이것도 놓고 영상 꺼내고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촬영을 하고, 또는 짧은 영상인데 저희가 광고성 6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정말 영상미를 좀 더 줘서 뒷면에 날아갈 수 있는 아웃포커싱, 지금 렌즈를 지금 이게 35mm 매크로 렌즈인데 이거 말고 진짜 1.8, 50mm 1.8 정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미가 있는 걸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긴 건 안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0분 이내, 우리가 영상을 30분 촬영한다고 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카트도 치고 필요한 거 치도 하면 사실은 영상 촬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촬영에 10분? 5분?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 이런 식 강의 영상 말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는 그런 짧은 영상 중에 좀 영상미를 가면서 찍어야 될 경우에는 제가 또 캠코더를 또 사용을 하고도 있어요. DSLR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캠코더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두 개 비교 영상, 비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개 둘 다 화질이나 내용은 가격 대비로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대가 좀 더 비싼 이 상품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면 가격이 더 좋은 거 200만원짜리, 2천만원짜리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캠코더 쓰는 기준은 이거예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크기가 덩치나 주변 장치가 없이 그냥 가볍게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주로 내용이 유튜브에 올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4K나 8K 올린 영상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 저희가 휴대폰이나 모니터나 뭐 일반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로 저도 풀 HD로 해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풀 HD 영상,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X43 같은 경우에는 4K까지 되지만, 제가 주로 아직은 4K까지 촬영을 하고 있지 않고, 영상에서 큰 이미지나 제가 슬로우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그 커트만 따로 4K 촬영해서 제가 편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풀 HD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 가볍게 그냥 바로 찍고 촬영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DSLR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이 찍을 때, 표준 화각에서 찍을 때, 또는 멀리 있는 어떤 뭐 나무에 앉아 있는 새를 찍을 때 DSLR 가지고도 촬영할 수는 있죠. 대신에 렌즈 다 바꿔야 되잖아. 엄청 생각보다 불편해요. 근데 이런 캠코더 하나면, 캠코더 하나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DSLR 뭐 100mm, 200mm, 500mm 못지않은 줌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아마 530 몇 mm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요거 하나면, 캠코더 하나면 주변 장치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CX450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450은 굉장히 작아요. 진짜로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방 안에 휴대폰 넣고 다니듯이 이 카메라 하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카메라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여기에 손떨방이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분명히 제가 얘만 사용을 했을 때는 손떨방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즘 휴대폰 손떨방 생각 외로 잘 되죠. 그죠? 디지털 손떨방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손떨방이 잘 돼요. 잘 되지만,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AX43 이 모델입니다. AX43은 앞쪽에 렌즈를 보시면 진짜로 우리가 얘기 드렸는 그런 손떨방 기능이 렌즈 자체에서 움직여요. 렌즈 자체에서. 그래서 얘가 작고 가볍고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예를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하기에는 이동성은 있지만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촬영하기에는 좀 화면에 줌을 넣고 촬영하면 굉장히 많이 좀 어지러울 정도로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가볍고 기본적인 표준 화각에서는 어느 정도 촬영하고 움직이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요, 제 스튜디오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보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유료로 하고 있는 강의나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강의는 보안성 때문에 아마 못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촬영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가 이 카메라로 촬영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화질도 괜찮고 또 어두운 데서도 생각보다 더 밝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규모도 작고, 이거 뭐 이 정도면 어디에 설치해도 가볍게 다 고정하지, DSLR 이거 고정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에 설정하려면요, 이 무게감이 웬만한 장치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2시간이든 8시간이든 종일 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 기본적인 카메라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얘예요. 왜냐하면 얘는 가지고 다니기 이동성은 좋지만 또 흔들림 방지, 이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짐벌을 달아야 되나? 짐벌이 있는 카메라를 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얘는 그렇게 가볍게 촬영할 수 있는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AX43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손떨방이에요.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카메라를 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안에 렌즈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이건 안에 렌즈 자체가 디지털이 아니라 렌즈 자체가 짐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렌즈 자체에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가 촬영을 뛰어가거나 어떤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하셔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특히 줌 기능, 얘가 지금 줌이
500메가 정도 하여튼 될 거예요. 줌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뜰방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으로 촬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촬영을 하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AX432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보면 아마 여러가지 기능들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 손 흔들림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친다면 얼마나 작아요. 여기에다가 짐벌을 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거 같이 다 가지고 다닌다는 게. 근데 얘는 정말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무조건 다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용도 자체도 굉장히 제 목적에는 맞는 것 같아서 이거 두 개. 당연히 이거 두 개의 화질 비교를 하면 얘가 훨씬 더 낫죠.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 금액에 따라서 최저가되어 있는 화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준으로 본다면 손떨방 기능은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AF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열고 바로 촬영을 시작하면 사람을 인지를 하고 바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터치로 내가 원하는 곳에 터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로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했는 그 사물을 얘가 따라다니면서 자동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자동 포커스 기능이 얘나 똑같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고 바로 촬영을 하면 그게 줌 기능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 기능은 둘 다 만족하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여기도 보면 뭐 5채널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H 기능일 때 5채널 사운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 기능.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2채널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장점, 얘도 괜찮고 얘도 내장 사운드가 물론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 마이크보다는 당연히 못해요. 마이크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멀리 가 있으면 노이즈가 잡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격대가 몇천 원짜리, 만 원짜리 미만이라도 입 가까이 갖는 마이크를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이 마이크 기능, 내장 마이크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둘 다 뭐 그럴듯하게 괜찮아요. 근데 두 개 중에 이제 장단점인데 얘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자, 얘 마이크의 장점은 뭐냐면요. 줌 기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 음성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멀리 있는 새소리를 내가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무에 있는 것을 제가 줌을 해서 쭉 당기겠죠. 당기면 이 지금 마이크가 그 소리, 화각에 적혀있는 그 사물의 소리를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좋은 점이죠. 그래서 주변 소음보다는 내가 집중 있는 그 소음, 강의할 때 엄청나게 편해요. 제가 이걸 뒤에 두고 줌을 앞으로 당긴 다음에 제가 앞에 가서 사물 자동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정확하게 크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줌을 안 하고 쭉 넓히시면 다양한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근데 줌을 해서 제 얼굴 쪽으로만 딱 초점을 맞추시면 제 목소리만 좀 더 크게 느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배터리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는 CX450 배터리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크기가 한 요정도 되세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량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호환으로 제가 여기 갖고 와볼게요. 네, CX-AX40 같은 경우도 배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환은 둘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크기의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용량이 제가 이제 주로 얘는 제가 집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냥 연결해 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터리를 사용을 안 해요.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전원만 연결해 놓고 USB 전원 여기다 연결을 해요. 네, 그래서 USB 전원 연결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걸어놔요. 계속 전원 온으로 온오프만 하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부로 갖고 다녀야 되니까 배터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요 배터리 하나로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물론 좀 화각이나 장비에 따라서 달라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얘가 차이가 한 요 정도 두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두께 차이 느껴지시나요? 두께 차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 정도 두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얘는 여기에 꽂을 수도 있고요. 또 얘를 여기에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큰 게 있어서 더 한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사실은 이거 다 갖고 다녀요.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은 옆에 있는 여기 보면 충전 포트 있죠? 우리 보통 휴대폰 포트예요. 그 포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배터리 포트도 마찬가지고 어느 환경이나 그때 보고 제가 자주 충전을 해 두는 편이에요. 포트만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CX450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네, USB 포트가 별도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케이블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꽂기만 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마 용도가 제가 어디를 갖고 다니라도 전용 충전기가 필요하더라도 충전기 자체가 또 전용으로 필요 없고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USB 포트나 USB 케이블로 해서 가볍게 그냥 충전 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쓰는 장비 영상으로 큰 테두리로 본다면 휴대폰, DSLR, 그리고 고정형 캠코더, 가지고 다니는 캠코더 해서 4종류를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캐논 90D예요.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매크로, 얘는 근접 촬영용으로만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매크로 촬영이에요. 아주 가까이서 제가 이제 주얼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찍고 있는 게 사실은 인물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카메라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1분 미만에 가볍게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좀 찍어야 될 경우에는 얘로 촬영을 해서 많이 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화질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올려서 똑같이 편집을 하다 보면 역시 휴대폰은 휴대폰이구나, CCD가 커봐야 이만해요. 아무리 고해상도라도 CCD는 이만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이용으로 짧게 넣고 또는 가까이서 찍어서 좀 매크로 좀 해서 좀 뭔가가 좀 디테일하게 보이게 했을 때 용도 말고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포커싱을 내가 날려야 되겠다, 캠코더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정말 좋은 렌즈 달아서 이번에는 짧게라도 이 영상미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앞쪽에 인트로를 만든다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DSLR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렌즈, 밝은 렌즈 있죠? 1.8 정도 되는 걸로 꽂아놓고 뭐 사용을 할 때 영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 용도를 할 때는 내가 캠코더 가지고 따로 찍는 것만한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퀄리티 좋게 나옵니다. DSLR요? 자, 캠코더 같은 경우는 얘는 고정용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스탠드로 두고, 만일에 얘가 아마 손뜰방이 이만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이걸 안 샀겠지, 얘를 여러 개 샀겠죠. 그런데 이제 얘를 촬영을 가지고 다니고 한동안 제가 몇 달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만족해요.
막 거스랑이 장치들 다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 하나만 그냥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촬영도 열면 그냥 바로 촬영 녹화가 되니까. 자, DSLR 얘 같은 경우에는 뒷면, 뒷화질을 조금 아웃포커식으로 날려서 조금 영상미가 있도록 만들어야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캠코더보다는 DSLR로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렌즈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렌즈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렌즈 자체를 뭐 1.8이나 좀 밝은 렌즈로 촬영을 하면 제가 있는 사물 외에 뒤쪽에는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 보시면 오 저거 하면 화질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비싼 캠코더 아니면 전부 다 DSLR로 그만한 가치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촬영했을 경우에는 이걸로 촬영하는 게 DSLR로 촬영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이 캠코더죠. 제가 사용하는 캠코더 용도는 얘는 고정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크기는 비교가 되시나요? 얘가 훨씬 더 작지만 얘는 짐볼이라는 기능, 손뜰방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자유롭게 되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안에 렌즈 안에 렌즈식, 광학식 짐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걸 별도로 따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동식으로 이걸 들고 삼각대만 놓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 필요 없지.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얘를 갖고 다녀야겠지만 그냥 손에 들고 차 안에서 어떤 사물이나 내가 들고 다니면서 움직임을 있고 촬영을 하시려면 무조건 저는 요 카메라를, 이 캠코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용도 두 개는 제가 요 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두고 제가 촬영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가지고 다니는 영상은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할 때 강의 뒤쪽에 삼각대 넣고 촬영 눌러놓는 장치가 이 장치예요. 아마 우리 수강생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저 멀리 있는 게 어떻게 그래 가까이 찍힐까? 얘가 줌 기능이 되고 아까 얘기 드렸죠. 마이크가 줌에 따라서 같이 지범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물론 그게 없다면 제가 이제 핀 마이크 따로 써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기능들, 또 얘는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또 충전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로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아마 영상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요. 아마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운드, 그 다음에는 편집, 그 다음에는 마케팅,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 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장비가 좋다고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뒷받침이 되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내가 편집이라면 아마 처음 소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소스를 만들 때 이왕이면 휴대폰으로 찍는 것보다는 DSLR이 낫고 DSLR보다는 좋은 캠코더가 낫겠지만 저희가 한 번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시면 하루에 한 개 또는 일주일에 한 개, 한 달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 게, 촬영해서 올리시는 게 그게 하루 촬영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촬영했는 거 모아서 하루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예로 촬영을 했지만 퀄리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 캠코더도 요즘 휴대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편집을 해보고 영상을 하시다 보면 이쪽으로 캠코더 쪽으로 가시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캠코더를 사용을 하다가 완전히 휴대폰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거든. 캠코더 그 큰 거 들고 다니다가 얘 하나로 그만한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또 그게 맞는 또 색 보정까지 진행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어떤 노력이나 퀄리티가 있다면, 기술적인 테크닉만 있다면 사실은 어느 장비로 찍어도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렸듯이 DSLR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캠코더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고, 휴대폰은 휴대폰에 맞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걸로 내가 만일에 장비를 한다면
구한다면 그 형태로 진행해 드리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얘를 촬영용, 고정 촬영용 삼각대 놓고 얘는 이동용 캠코더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